안녕하세요. 자, 국사 적중 예상 문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회를 보겠습니다. 1회. 자, 다음 역사 학습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거. 이 부분은 자주 나오지는 않는 건데, 한번 여기 나온 거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연현상을 탐구하고 관찰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1번입니다. 이건 뭐냐면, 역사는 자연현상이 아니지. 인문 사회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신석기 사회, 뭐 신경 써서 읽어야죠. 신석기 옳은 거,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맞죠. 사유재산과 계급발생 청동기,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 구석기, 바위그림 청동기. 자, 3번 자, 비교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강가에서 생활했다, 구릉이나 상간이다, 평등사회다, 선민사상이다, 농기구 석기 사용이다, 농기구 청동기 사용. 아, 틀렸죠? 이거 반드시 중요하죠. 청동기 시대에는 금성 문명이 들어왔어도 여전히 석기 농기구가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반달돌칼. 청동농구는 무조건 X야. 부족사회 군장국가 출현. 맞죠? 4번 팔조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 모습이 아닌 것. 팔조법, 노비제도, 농경중심, 생명과 재산 소중, 제사와 정치가 분리. 아니죠. 고조선은 재정일치죠. 재정일치. 뭘 통해서? 단군 왕검이라는 칭호를 통해서. 그것도 팔조법에 나오는 게 아니야. 단군 신화에 나오는 거지. 재정분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5번 잘못 연결된 고르시오. 부여 영고, 고구려 대립사회제, 사만동맹. 틀렸죠? 동맹은 고구려죠. 고구려. 사만에서는 5월달에 기풍제, 10월달에 계절제 지내죠. 옥저는 민며느리제. 6번 다음 고조선이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던 한반도까지 요동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그 후 한반도까지 그 세력이 진출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유물을 고르죠. 이건 간단해.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 4개 외우시라고 했죠. 미송이식 토기,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북방식 고인돌. 자, 답은 몇 번이다? 4번. 백제 근초고왕 때 활동으로 사실과 다른 것이요. 근초고왕 중요하죠. 백제는 근초고왕, 문영왕, 성왕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요서, 맞지? 요서야. 요동 아니야. 요서야. 규슈, 나제동맹. 아닙니다. 나제동맹은 고구려 장수왕 때 신라 눌지 마리간과 백제 비우왕 사이에 일어난 거야. 비우눌지. 근초고왕 아닙니다.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권왕을 전사시키는 거 맞죠? 8번. 다음 5세기는 고구려가 삼국 황제의 주도권을 잡은 전사기였다. 이 시기에 고구려의 한강역의 확보로 건립된 비석을 고르시오. 아, 이거 쉬웠죠. 고구려의 2개의 비석 공부한 거는 광개토대왕 능비하고 중원고구려비밖에 없잖아. 근데 광개토대왕 능비도 없잖아. 그럼 뭐야? 중원고구려비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장수왕 때를 말하는 거지. 장수왕은 한강을 점령하고 그 남쪽으로까지 더 내려갔지. 그걸 반영하는 비석이 뭐다? 중원고구려 비석인 거죠. 창녕비, 북한산비, 당량격성비도 중요한 비석이죠. 이거는요. 이건 신라 진흥왕 때 비석이죠. 신라 진흥왕 때 영토 확장과 관련이 있다. 9번 다음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22담로 백제 문영왕 반드시. 다음에 해당되는 나라는 일본의 스에키토기. 자, 스에키토기 제작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 고만해야지. 일본 스에키토기 제작에 영향을 미친 나라가 어느 나라야? 가야지, 가야. 다음 백제 성왕의 업적으로 중요한 왕이죠. 백제 성왕.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사비로 천도했다. 놀이사칙에 보냈다. 22담로 아니라고요. 22담로는 문영왕이라고. 문영왕. 중앙의 22부라고 해야 돼. 중앙의 22부 지방의 오보방. 12번. 다음 신라의 통일기에 기능이 크게 강화된 기를 고르시오. 이것도 간단해. 자, 통일기에는 왕권이 강화된다. 왕권이 강화되면 집사부의 기능이 강화된다. 그래서 집사부인 거지. 왕권이 약화된다. 그러면 뭐야? 화백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그래서 그거 정도. 13번. 다음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면 고구려인이 주민의 지배층을 이루었다. 지방제도 5경 15부 62주다. 한자와는 다른 독자적인 발해 문자가 있었다. 일본과는 끝까지 적대관계를 고수했다. 이런 나라는 없어.
그래서 끝까지 적대관계를 고수한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다고 돌고가 교류했습니다. 당과는 교류도 하고 적대도 했습니다. 신라하고도 적대도 했습니다. 교류도 했습니다. 일본과는 줄곧 교류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4번. 다음 신라 각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내물왕, 김씨가 왕이 세습, 마리간이라고 한다. 버풍왕, 국호를 신라로 고쳤다. 왕이라 한다. 우상 고쳐. 이거 틀렸지. 이거 지중왕이야. 지중왕. 일단 신라에는 세 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자, 그래서 이건 지증왕이야. 신라, 중국식 왕명, 우상국, 정복, 이사부. 불교 공인, 율령반포, 금강가야, 정벌은 버풍왕이야. 한강 차지, 삼국 통일. 삼국 통일은 아니야. 그러나 한강 차지한 건 진흥왕이야. 삼국 통일은 누구로 가야 될까? 문무왕으로 가야지, 문무왕. 문무왕 때 삼국이 통일된다. 그래서 답은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셔. 그러면 1번인 거죠, 1번. 1번. 그래서 뇌물마리간 때 처음으로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대군장, 김씨에 의해서 왕위가 세습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왜구가 침입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도를 받아서 왜구를 격퇴합니다. 그 정도. 15번. 신라 말 지방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 신라 말 지방 세력이라고 하면 호족을 말하는 거지. 대부분 촌주 출신이 많았다. 진골 귀족과 손을 잡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호족은 반신라적 세력이야. 진골은 친신라적 정주 중심의 세력이야. 그래서 호족은 진골과 대립하는 거야. 그리고 이 호족과 결탁되어 있는 게 육토품 출신의 수기학생, 그 다음에 풍수지리사상, 불교 선종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진골 귀족과는 교종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정리해놔야지. 나머지는 맞는 거지. 그 다음에 16번. 다음 일본의 문화 중 삼국의 문화 영향을 받은 것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두 개는 기억하세요. 아스카하고 하코. 자, 아스카는 삼국시대야. 지금 삼국이라고 그랬지? 아스카야. 통일신라는 하코야. 그래서 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17번. 다음 발해의 국제교류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당과는 갈등이 초기에는 있었으나 문왕 이후 적극 교류했다. 발해관이라는 숙소가 산둥반도에 있었다. 일본과의 실적 교류는 없었다. 거짓말이라고 이거요. 일본은 항상 줄곧 교류했는데 남쪽의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출했다라든가 아니면 황제국, 천손의식을 드러냈다.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신라와는 신라도를 통해 교류했다. 맞죠? 다음 고려 태조 왕건의 정책으로 잘못된 것을 고려. 왕건. 고려 초기에는 누구 정리해놔야 돼? 태조, 광종, 성종. 요 세 사람들은 정리해놔야지. 정략결혼, 북진정책, 승유업불, 연둥이와 팔간의 거행. 3번이죠. 요거는 뭐 업불이 아니지. 숭불 정책이지. 숭불. 이거 승유업불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정책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머지는 맞고 3번이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고려시대 역사적 사실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거. 자, 이거는 이런 걸 문제를 풀 때는 박스 안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1, 2, 3, 4 선택지를 먼저 보고 거기서부터 골라라. 근데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했으니까 별로 실익은 없는데 어떤 문제 보면 그냥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게 있어. 그럼 거기서부터 골라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중구난방으로 돼 있네. 자, 그런데 어쨌든 고르면 되지. 자, 고려에 크게 이렇게 이해해야 돼. 거란이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여진 관련돼 있는 내용이 나와. 그 다음에 몽고가 나와. 그 다음에 홍건적이 나와. 그 다음에 왜구가 나와. 기억나십니까? 크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거란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 거란에 대한 게 뭔가? 두 개가 나옵니다. 기역과 니은. 근데 그럼 더 들어가야지. 그러면 거란에 대한 내용은 1차, 2차, 3차가 있지. 1차 서희의 강동육주. 3차 강감찬의 기주대첩. 제가 그래서 기역이 먼저야. 그러면 바로 1번이 답이지. 기역으로 시작하는 건 1번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진이야. 디귿. 그치? 여진. 여진인데 정벌이 먼저 나와. 별무방과 동북구성. 그 다음에 금나라하고 군신관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근데 금과 군신관계는 없죠. 그 다음에 삼별초 황제. 이거는 몽고지, 몽고. 몽고 맨 마지막에 삼별초의 최후의 대모 황제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에 제시된 고려 전기의 정책들이 공통적인 목표를 고르시오. 최승로 성종 때 시무 28조 제시했지. 광종 때 과거제도. 12목 지방간편. 이거 성종이지. 국자감정. 이것도 성종이지. 그래서 성종, 광종 때 이러한 정책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중앙지거나.
중앙 집권화 내지는 왕권 강화.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21번. 다음 유교 정치 사상에 입각한 개혁안으로 고려 성종 때 대부분이 채택 시행된 것을 고르시오. 이건 뭐냐, 보나마나 성종 때 하면 누가 튀어나와야 돼? 최승로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최승로, 성종이라고 했으니까 태조가 훈요 10조를 남겼고, 그렇지? 태조는 훈요 10조를 남겼고, 그 다음에 성종 때 누구? 최승로가 5조 치적평하고 시무 28조를 건의했고, 그래서 이게 성종. 그러면 성종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최치원이 먼저 나오죠. 신라 말에 최치원, 신라 말 진성여왕 때 시무 10조. 그러나 이거는 채택되지 않지. 그 다음에 최씨직거기 때 누구? 최충헌이라는 사람이 봉사 10조의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성종 때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 다음에 22번. 다음 고려시대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자, 농과 밭은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넣었다. 3이 맞지. 6이 아니라 3이 맞지. 조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 거뒀다. 이건 맞는데 10분의 1을 거뒀다. 3번 곡물은 가구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가구, 호야, 호세. 역은 남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맞는데? 이거는 뭐 다 맞습니다. 다. 제가 답이 잘못됐으니까 이제 수정을 하세요. 그래서 22번은 뭐 다 맞는 걸로 하는 거야. 조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 내는 거 맞아. 그리고 녹이 아니라 논과 밭은 비옥한 정도에서 3등급으로 나눠서 조세를 징수하는 거 맞아. 곡물은 호를 단위로 부과하는 호세야. 특산물 부과하는 세금이야. 역은 여자는 안 해. 남자만 내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뭐 잘못된 것이 없어. 그래서 다 맞게 하십시오. 다음에 23번. 고려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잘못된 거 고르시오. 농번기에는 자벽을 금했다. 개간한 땅에 대해서 일정 기간 면세해야 주었다. 수공업은 관청의 기술자를 소속시켜 생산했다. 중농 억상 정책에 따라 상업은 권장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조선시대로 가세요. 중농 억상. 물론 고려시대도 이런 개념이 있긴 하지만 상업은 권장하지 않은 게 아니라 통제를 한 거지. 권장하지 않았다는 넘어간 거고 통제하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나머지는 다 맞기 때문에 고려시대 농민보호책으로 농민을 함부로 자벽에 동원하지 못하게 한 거 맞지. 농번기에는. 그 다음에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서 개간한 땅에서 일정한 면제시켜준 거 맞지. 재해를 입었을 때는 조세를 감면해주기도 했지. 그걸 면제법이라고 하지. 이자가 원곡을 넘으면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했지. 그것도 맞아. 그 다음에 각종 빈민구제 제도를 실시했지. 맞다고요. 그 다음에 수공, 이게 관청 수공업이야. 고려시대 수공업은 뭐다? 관청, 소, 사원, 민간 수공업이 있는데 이 관청 수공업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이야. 기술자를 관청에 소속하게 하고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겠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잘못된 것으로. 24번. 다음 정책의 공통점을 고르시오. 제시 세금 감면, 고리대 이자 제한, 의창실시, 진대법. 이거 다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거네. 자, 그래서 농민 생활의 안정 3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25번. 다음 중 고려시대에 발달된 농업기술이 아닌 걸 고르시오.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의 일반화. 이거를 우경에 의한 신경법이라고 하지. 우경에 의한 신경법이 일반화됩니다. 맞습니다. 2년 3적의 윤적법이 보급됩니다. 맞습니다. 12법이 발달합니다. 맞습니다. 이양법이 전국적 보급 틀렸습니다. 전국적은 조선 후기. 전국적은 조선 전기도 아니야? 조선 후기. 그러면 이때는 어느 때라고 해야 돼? 남부 일부 지방. 남부 일부 지방.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크게만 이해하셔도 실수만 없으면 점수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